부모 모신 자식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부모님 곁을 10년 지킨 자식이 있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밥도 챙기고 간병도 하고 생활비도 보탰어요. 잠 못 자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나도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코빼기도 안 보이던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10년을 옆에서 고생한 게 안 온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받는 거잖아요. 이게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마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법이 바뀌었거든요. 부모님 곁을 지킨 자식을 법이 예전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어렵게 갈 생각 없어요. 법 용어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요.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그것만 같이 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아는 분이 어머니를 7년 동안 모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댁 가까이 이사까지 하셨어요. 매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주말마다 밥 챙기러 가고 설 추석은 물론 그냥 평일에도 들르셨어요. 7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멀리 살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고 자주 오지 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얘기가 나왔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이러시더래요. 우리 다 똑같은 자식이잖아. 법대로 나누면 되지.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말문이 막혔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억울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왜냐면 형제들이랑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억울함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같이 봐요. 예전 법 얘기를 잠깐 해야 해요. 예전에는 자식이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구조였어요. 자식이 셋이면 3분의 1씩 누가 부모님 곁에서 고생했는지는 크게 따지지 않는 구조였어요. 물론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했어요. 형제 중에 유난히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을 조금 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내가 더 했다 하면 인정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증거를 제대로 챙겨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혼자 다 해놓고 정작 법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상식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부모를 버리다시피 하고 심한 경우 학대까지 한 자식도 부모 돌아가시면 당연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싶은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법이 나선 거예요. 구하라 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제도예요. 이름이 좀 딱딱한데 내용은 이거예요. 부모를 버리다시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하게 저버린 자식은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하라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고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자녀를 낳고도 20년간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나중에 유산을 주장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녀 입장에서 시작된 법인데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법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안 돌봤다고 자동으로 상속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바뀐 건 맞는데 이걸 실제로 활용하려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뒤에서 같이 볼게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네 가지로 같이 봐요. 첫 번째, 부모님 오래 돌본 자식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도 기여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제 중 한 명이 유난히 더 많이 고생했으면 그 수고를 상속해서 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자식이 셋인데
큰딸 혼자 7년을 모셨다면 셋이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한다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얼마나 부모를 돌봤는지를 법에서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나 부모 모신 죄밖에 없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고생한 사람이 오히려 억울해지는 그 상황을 법이 조금이라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이 고생한 자식에게 더 준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집은 네가 더 고생했으니 너한테 준다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엔 다른 형제가 이걸 알고 왜 네가 더 받아? 나도 자식인데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예전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한 자식과 몇 년씩 부모를 돌본 자식을 법이 무조건 똑같이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를 심하게 외면한 자식은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 놀라세요. 예전엔 부모를 버리다시피 하고 심한 경우 학대까지 한 자식도 상속은 당연하게 받았어요. 이제는 부양 의무를 심하게 저버렸거나 학대가 있었거나 부모에게 아주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속권 상실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이걸 법원이 증거 자료를 보고 따져보는 구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거예요. 앞에서 세 가지 다 나왔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더했다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사람은 기억으로 말하지만 법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같이 볼게요. 근데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같이 봐야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상속권 상실에 해당 안 되는 경우예요. 연락이 좀 뜸했다. 명절에 자주 못 왔다. 평소에 좀 무심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상속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자주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다 상속권 박탈로 연결하면 너무 가혹한 거니까요.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경우에요. 부모를 버리다시피 했다. 부양 의무를 심하게 오랫동안 저버렸다. 학대가 있었다. 부모에게 아주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증거 자료를 통해 따져보고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저도 이 부분 처음 알았을 때 그럼 내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냐고요. 증거 자료예요. 부모님 곁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상속 다툼이 생겼을 때 말로만 내가 더했다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아요. 지금 당장 챙겨두면 좋은 것들 같이 봐요. 첫 번째, 병원 영수증이에요.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닌 영수증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그리고 간병 기록이에요. 날짜별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생활비 보낸 이체 내역이에요. 통장 이체 기록은 자동으로 남으니까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같이 살았던 기록이에요. 주민등록 기록,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그리고 보호자로 이름 올라간 서류예요. 병원에서 보호자 사인한 서류, 요양 관련 서류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기록이에요. 부모님이랑 나눈 대화, 형제들이랑 나눈 대화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상속 다툼이 시작되면 종이 한 장, 이체 내역 하나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해요. 저도 이 얘기 공부하면서 느낀 게 고생한 분들이 억울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자료가 없어서라는 거더라고요. 고생은 실제로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법 앞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 병원 영수증 한 장 찾아서 사진 찍어두는 것부터 해봐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이미 다툼이 시작됐다면요. 인터넷 글 몇 줄 보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집안 사정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적용 시점도 조항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미 형제들이랑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는 게 훨씬 안전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32번이에요. 돈 없어도 돼요. 법률 지식 없어도 돼요. 그냥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시면 돼요. 혼자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잘못된 정보로 더 꼬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 억울한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부모님 곁을 지킨 자식이 오히려 억울해지는 일. 그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부모님 곁에서 밤잠 설치며 간병하고 생활비 보내고 병원 모시고 다닌 그 시간. 그 시간과 희생이 이제는 법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해봐요. 부모님 병원 영수증 한 장 찾아서 사진 찍어 두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